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입니다. 자, 10조 이제, 사항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갱신 요구,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10조 1항에서 3항까지 있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은 4항에 이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거를 자세히 뭐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비슷비슷한 그런 취지들이, 조문들이 막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엄연히 다른 겁니다. 계획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내 갱신할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거고, 묵시적 갱신은 그 기간만 똑같은 거죠. 그 기간 안에 별다른 말 없으면, 그죠?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종전임대차 계약하고 동일한 것으로 그냥 취급해 버리니까 그거는 전혀 다르죠. 이제 우리가 평면 자체가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예 다른 겁니다, 평면이. 그런데도 이제 조문을 10조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입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보법은 달라요. 그게 갱신요구 부분하고 여기 있네요. 그죠? 주택임대차보법은 계약갱신 그래가지고 그건 6조에다 쓰고,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하는 거는 또 다른 조항에 쓰거든요. 이게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좀 구분이, 주택임대차보법은 그러니까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구분이 조문에 따라 구분이 확대해 있는데, 상임법은 지금 10조를 같이 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10조 사항에서 그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동일한 조건으로 가고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임차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3개월 만에 이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요걸 이제 민법 639조하고 묵시적 갱신 부분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가 건물의 임대차 부분에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를 계약하는데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택임대차보법을 보진 않잖아요. 그럼 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성격이 상가냐 주택이냐가 전혀 다른데 그 주임법을 볼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관계에 있는 이 민법과 상임법,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견주어 가면서 좀 봐야 되거든요. 이 639조도 마찬가지예요. 묵시적 갱신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보증금 이하, 기준 이하는, 상임법상의 묵시적 갱신 부분을 적용하지만,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하는 임대차는 또 민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여러분들이 좀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좀 달라요, 여러 가지가. 민법 639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그 묵시적 갱신의 효과도 다르지만, 그죠? 묵시적 갱신 효과도 지금 아까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본다. 상임법은 한다. 하지만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이런 구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민법은
그 동일한 조건을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기간은 그냥 635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로 봐서 둘 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그 효력 발생은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과하면은 효력 발생은 1개월 뒤 이렇게 이제 기간 차이만 좀 두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묵시적 갱신되면 어느 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 묵시적 갱신의 효력 부분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주의하셔야 될 것은 묵시적 갱신의 그 요건도 규정도 달라요. 민법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묵시갱신이 일어나는데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민법에 따른 묵시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조금 지나서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이 만약에 월 말이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달 초 정도에 임대인이 나가줘. 이제 계약 끝내야 되지 않냐. 계약 기간 끝났어. 이렇게 하면은 묵시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기간 만료 후에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하면은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란 건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해석상 여지가 있죠. 하지만 대체로는 임대차 기간 만료로부터 한 일주일 안에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일을 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묵시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묵시갱신이 안 됩니다. 물론 뭐 민법 하나 보세요. 묵시갱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있다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6개월짜리예요. 그죠? 민법의 묵시적갱신은 6개월짜리 효력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인법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기간 내 임차인에게 이르는 통지를 안 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존속기간은 1년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계약기간 만료가 월말이다라고 하면은 그 전달 1개월 전에는 통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걸 못했다. 만약에 한 달 차 남겨서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줘. 또는 월세 올려줘.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묵시갱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묵시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갱신이 되면은 1년 가는 겁니다. 물론 임차인이 중간에 끝낼 수도 있지만 임차인이 길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1년 가는 거죠. 동일한 조건으로. 월세 못 올리고. 그러니까 그 요건도 차이가 있고요. 요건도. 민법은 임대차 기간 만료된 한 일주일 지나서 일주일까지도 묵시갱신을 막을 수 있는 데 반해서 상인법은 지금 만기 전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런 부분이고 효과도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살펴보는 이유가 결국 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이냐 아니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냐에 따라서 묵시갱신이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용 범위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산보증금 기준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10조 1항, 2항, 3항 본문까지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묵시갱신은 4항, 5항이잖아요.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환산보증금 기준에 따라서 그 묵시갱신의 요건, 아까 말씀드렸죠. 효과, 이런 부분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민법 639조는 그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그죠? 민법의 강행규정은
652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639조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638, 64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639는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법의 묵시적 갱신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아서 손을 볼 수 있어요. 계약으로서. 서로 합의하면은 그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맛에 맞게끔 그 서로 임대차 계약서에 넣어 놓으면은 그대로 묵시적 갱신 부분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상인법의 묵시적 갱신 부분과 차이가 있죠. 상인법의 묵시적 갱신은 상인법에 들어가 있는 조항은 아까 15조, 상인법 15조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다 무효로 본다라고 다 돼 있잖아요. 모든 상인법의 내용은 다 모든 게 다 그 어떻게 보면은 강행 규정이죠. 법 자체가 강행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효과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런 규정이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은 그냥 서로 폐허한 것 같잖아요. 서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뭔가 또는 3개월 전까지 뭔가 다른 의사표시 없으면은 그 연장되는 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이러면은 폐허한 것 같은데 상인법 자체가 사실은 폐허하지가 않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둘 다 폐허하게 이렇게 계약을 만들어 놓게 되면 상인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상인법하고 비교하면 뭐 차이가 있죠. 왜냐면 상인법은 그 보세요. 일단은 지금 이게 만약에 2개월 전까지 뭔가 임차인이 의사표시를 안 했을 때 1년 간다, 1년 연장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상인법은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해지 통고한 때로부터 3개월 있으면 해지 통고 효력이 해지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배제하는 거니까 이게 상인법보다는 불리한 겁니다, 임차인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서 유무효를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묵시적 갱신이 이제 상인법을 따르느냐 민법을 따르느냐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아까 갱신요구권하고 묵시적갱신이 이제 10조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혀 입법 취지하고 요건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대법원 2010년도 그 판결에도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건물주가 피고가 이제 건물주인데 그 건물 내에 뭐 복사실을 운영하던 임차인 원고가 복사 영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원고가 피고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이 자기가 영업하고 있는 복사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 건물 내에 건물주가 다른 복사업체를 입점시켰는가 봐요. 입점시키니까 임대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적법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게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서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제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이제 추측컨대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임차인 주장이 맞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계약갱신 해가지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예전에 5년이었고요. 지금 10년인데 그 5년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지금 과거법이기 때문에 아마 5년 같은데요. 5년을 다 채웠는데 그 5년을 채우고 나서 묵시적 갱신이 된 그런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5년 채운 사람도 묵시적 갱신이 됐다면 그
1년 정도는 지금 법에 따라서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장된 1년이 적법한 임대차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다른 복사업체를 건물주가 들였기 때문에 그거는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까 건물주하고 기존 그 복사업체인 그 원고하고 계약이 돼 있었는가 봐요. 동종업체를 못 들인다. 계약 기간 중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묵시적 갱신된 5년 다 끝나고 나서 묵시적 갱신된 그 기간에 아마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차인 주장은 그 적법한 임대차 기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그 기간도 적법한 임대차 기간에 들어간다라고 이런 주장을 했고, 반대로 임대인은 5년 보장 받았으니까 이제 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보장을 못 받은 사람, 5년의 범위 안에서만 묵시적 갱신이 일어난다는 거지. 5년을 다 보장받은 사람은 묵시적 갱신에 주장을 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년을 보장하면 이제 더 이상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예를 들면 뭐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뭐 계약이 서로 이의가 없으면은 계약이 1년 연장된다라고 하는 그 사항의 적용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임대인 주장은, 건물주 주장은 거기서 계약은 종료되고 그냥 임차인은 불법 점유 관계로 되는, 따라서 그 임차인이 지금 그 5년 이후의 기간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적법한 계약 기간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래서 다른 업체를 들인 것은 내가 계약 위반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대법원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서로 갱신 요구권 5년 보장하는 거하고 묵시적 갱신 부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그런 제도니까, 그거 5년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된 그 기간도 적법한 임대차 기간으로 봐야 되고, 따라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14년. 자, 이거는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와 아울러서 과거 갱신 과정에서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 지급한 차임, 이걸 부당이득으로 이제 반환 청구한 그런 사안이에요. 이게 원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약 갱신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인상 비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는 우리가 시행령상 5%로 제한되어 있고, 한데 지금 아마 이제 아마도 이게 그런 그 5% 기준을 적용받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차인 주장은 올리면서 5%까지가 한도인데 당신이 20%를 받아갔으니까 더 받아간 15%는 부당이득으로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죠? 보증금 반환은 당연한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이 뭐라고 항변했느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게 임차인 주장처럼 갱신되는 과정에서 차임 인상폭을 초과해서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갱신되는 임대차가 아니라 그 신규 임대차 계약이다. 자기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한번 계약을 하고 그 다음 1년 넘어갈 때 요거는 갱신되는 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내가 그 갱신 거절을 먼저 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그거는 그냥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신규 계약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럼 갱신 거절한다 그러면 그 임차인 갱신 요구는 무효가 되나요?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그 임대인의 갱신 거절 그 시점과 선후에 불구하고 그냥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면은 적법한 갱신 요구가 되고요. 그러면 그 갱신 요구에 따라서 갱신된 경우죠. 그래서 5%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대인은 어쨌든 그걸 더 받은 부분을 돌려주기 싫으니까 약간 좀 억지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갱신 요구권하고 이제 묵시적 갱신하고 이런 부분이 막 뒤섞여 가지고 임차인이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묵시적 갱신에 기대서 그냥 계약 갱신 요구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임차인이 상당히 손해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분을 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임대차 관계라고 그래서요. 구조에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뭐 지금 어찌 보면 상식에 맞는 정도의 어떤 조문인데요. 원래 그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민법상 동시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정도 관계인데 그냥 약간 선언적으로 그 보증금 못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그냥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해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약간 뭐 선언적으로 좀 확인한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